네, 안녕하세요. 친환경 제품을 선호하는 직쿠퍼 강동진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제가 처음으로 아프리카 TV 방송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참여하신 분들한테 제가 짧게라도 제품에 대한 정보를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만약에 지금 접속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면 다른 분들한테 메시지를 통해서라도 이 링크를 좀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선 우리 제너럴 바이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기술력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죠? 어, 원료에 대한 특허와 그 다음에 원료에 대한 기술력, 그리고 제조에 대한 특허와 제조에 대한 기술력을 고루 갖춘 그런 회사죠. 어떤 제품들로 구성이 되어 있죠? 바이오 식품이나 신개념 화장품, 유아용품, 생활용품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바이오 식품, 건강기능식품하고 생활용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 가지 이렇게 제품군이 구성이 되어 있죠.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약 한 20여 가지 제품으로 시작을 했다가 현재는 약 70여 가지 제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소비자들의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그런 회사지 않나.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많은 제품들이 출시가 될 예정인데 참 많이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 우리 지쿱의 효도 상품이죠. 효자 상품이죠. 예, 지쿱 바이오 식품 중에 하나가 컴파운드 K가 함유되어 있는 CK 밸런스 H예요. 우리가 많은 회사를 통해서 인삼이나 산삼이나 홍삼이나 흑삼이나 뭐 장내산삼이나 장내삼이나 또 이제 뭐 산양삼이다 뭐 등등등 그런 삼 관련된 제품들을 이렇게 접하게 되는데 사실 우리가 그런 식품들을 먹으면서 우리 내 몸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식약처에서도 얘기를 하는 게 이런 인삼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종류로 가공을 하겠지만 그런 인삼에 들어있는 사포닌을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 인체에 양리적인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 몸 안에서 제대로 흡수가 안 되고 제대로 분해가 안 된다고 알려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 소위 전문가들이 이제 소수의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싼 응아를 보고 있다. 내 몸 안에 제대로 흡수가 안 된 그런 정말 좋은 물질들이 배출이 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건강을 생각하면서 현미를 먹어요. 근데 현미를 꼭꼭 씹어 먹지 않으면 변을 통해서 다 나오죠? 그 모양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현미를 먹은 건가요? 아니면 현미가 우리 몸을 통과한 걸까요? 사실 우리 몸을 통과한 거라고 보는 게 더 가까울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꼭꼭 씹어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몸 안에서 제대로 대사를 하고 잘 흡수가 되는지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 지쿱에서 판매하고 있는 CK 밸런스 H라고 하는 제품 같은 경우는요. 국책 사업을 통해서 이런 인삼에 들어있는 사포닌 물질이 우리 몸 안에서 다이렉트로 흡수가 될 수 있게끔 컴파운드 K로 전환이 되어 있는 그런 식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장내균의 상태나 또는 이제 흡수 뭐 력에 따라 뭐 흡수력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 몸 안에 제대로 흡수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뭐 가격도 굉장히 착하죠? 네, 2달분에 뭐 정관장이나 뭐 등등등 그런 회사에서 판매하는 제품보다 더 합리적인 금액이니까요. 그리고 CK 밸런스 H가 많은 사랑을 받다 보니까 이제 회사에서 나온 제품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바로 CK 밸런스 파워예요. 이 파워는 어떤 특징이 있죠? CK 밸런스 H가 컴파운드 K가 함유가 되어 있는 인삼 추출물이 20%가 있다고 하면은 CK 밸런스 파워는 약 100% 정도 들어있다고 해요. 뭐 국내산 100% 인삼으로 들어있다. 국내산 100% 인삼으로 만들어졌다고 하죠. 그래서 내 몸의 기능이 안 좋거나 또는 뭔가 이렇게 효능을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병씩 드시면 되고요. 나는 나쁘지는 않아. 하지만 내 건강을 위해서, 건강 증진을 위해서 또는 이제 체질을 좀 더 좋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희망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드신다라고 하면은 한 병 가지고 뭐 일주일 동안 나눠서 드셔도 되고 또는 뭐 한 3, 4일씩 나눠서 드셔도 되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이제 로켓 정인데요. 로켓 정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많은 남성분들한테 사랑을 많이 받고 있죠.
네, 남성한테만 좋은 거라고 많이들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사실 여성분들한테도 굉장히 좋아요. 이 로켓정에 들어있는 다양한 성분 중에 하나가 뭐 옥타코사놀, 또 이제 비타민, 그리고 이제 아연, 이제 이런 성분들로 이제 언급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옥타코사놀 같은 경우는 뭐 지구력 증진에 도움을 된다고 하는데 내가 음식을 먹었을 때 그 영양분이 간에 제대로 잘 저장이 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뭐 비타민 C 같은 경우는 뭐 피부 미백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고 내 몸 안에 항산화 기능을 한다고도 알려져 있는 그런 비타민 성분이죠. 그리고 비타민 B군 같은 경우는 우리 인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촉매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기를 먹든,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섭취를 하든, 단백질을 섭취를 하든, 지방질을 섭취를 하든 내 몸 안에서 원활하게 대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없어서도 안 되는 물질 중에 한 가지거든요. 그 안에서 비타민 B1, 티아민이라고 하죠. 그리고 비타민 B2, 리보플라빈이라고 하죠. 이 두 가지가 우리 몸 안에 들어오는 영양분을 제대로 대사를 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리고 대사가 되면서 흡수가 되면서 내 몸 안에서 에너지를 잘 낼 수 있게끔 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리고 아연. 아연은 어디에 좋다고 하죠? 보통 이제 세 가지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성장기 아이들한테는요, 성장 미네랄로 알려져 있어요. 두 번째, 남성들한테는 성 미네랄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정자를 생성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없어서도 안 되는 물질이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피부 미네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여성분들한테서 굉장히 또 인기가 있는 물질 중에 한 가지예요. 여성분들 피부 미용에도 중요한 게 바로 아연이라고 하는 미네랄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연이라고 하는 물질을 온라인으로 검색을 하게 되면 뭐 정상적인 면역 기능에 필요하다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내 몸 안의 세포에서 얼마나 중요하느냐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없어서도 안 되는 물질 중에 한 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기 아이한테도 좋고 남성한테도 좋고 여성분들한테도 좋은 그런 미네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좋은 게 뭐일까요? 이 안에 들어있는 비트 추출물 때문에 우리 몸 안에서는 그 산화질소라고 하는 내 생체 내에서 자연스럽게 자연적으로 생성이 되는 그 물질의 생성을 촉진시킨다고 알려져 있어요. 네이버를 통해서 검색하면 알 수 있겠지만 산화질소가 어떤 역할을 할까요? 내 몸 안의 면역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혈관 청소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혈관벽을 튼튼하게 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나이가 들수록 나이 먹는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내 몸 안에서 이런 산화질소의 생성량이 점점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억력이 저하가 된 분들을 대상으로 혈액 검사를 하니까 혈액 안에 산화질소의 농도가 현저히 줄어들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많이 밝혀지고 있더라고요. 즉슨 산화질소의 결핍이 바로 뇌 기능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또 이해하실 수가 있는 건데요. 이런 뇌 기능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뭐 기억력에도 여러 가지 관여를 하고 미세혈관, 모세혈관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럼 모세혈관을 건강하게 해준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럼 모세혈관, 미세혈관하고 굉장히 연관이 있는 부위가 어디가 있을까요? 뭐 남성의 예민한 부위도 있을 수도 있고 여성의 예민한 부위일 수도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내 몸 안에 그런 동맥 혈관에 영양을 공급을 해주는 혈관에도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는 의미를 해요. 우리 동맥 혈관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이 동맥 혈관에 영양을 공급해주고 있는 모세혈관, 미세혈관 얘네들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 혈관들이 건강해야만이 원활하게 영양을 공급을 해주고 그게 바로 내 몸 안에 전체적으로 순환을 좋게끔 해주는 거예요. 로켓 정이라고 하는 식품을 섭취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뭐 아르기닌이라고 하는 아르기닌이라고 하는 아미노산도 있고요. 또는 균형 잡힌 식습관 또는 규칙적인 운동 또는 매일 정오에 뭐 한 정오 12시에서 1시 사이에 적절하게 햇볕을 쬐는 거 이것도 내 몸 안의 산화질소를 원활하게 생성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근데 우리가 이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할 수가 있나요? 사회생활 하면서 이런 거 맞추기 굉장히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손쉽게 가볍게 그 산화질소를 생성하는 데나 여러 가지 비타민을 보충하는데 좋은 게 로켓정이라고 하는 건강기능식품인 것 같습니다. 하루에 하루에 한 정 정도 씹어서 입안에서 녹여서 드시면 좋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먹다 보니까 약간 부작용이 있었어요. 사실 되게 맛있거든요. 상큼하니.
그래서 하루에 뭐 4알 5알씩 또 먹었었어요. 그랬더니 대중교통 이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물론 제가 올해 33살이라서 건강하긴 하지만 건강해도 너무 건강해서 시도 때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하루에 뭐 4알 5알씩 먹으면 안 되겠구나 하면서 정신을 좀 차리게 했던 식품 중에 한 가지였어요. 그러면 제너럴 밸런스라고 하는 제품이 또 있습니다. 뭐 혈행에도 좋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 뭐 뇌기능, 뭐 기억력 개선에도 좋다고 하는 거, 그리고 콜레스테롤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간 기능에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장 기능에도 도움이 되고, 관절이나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결핍이 되어 있는 영양 균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제너럴 밸런스 영양식품,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밀크시슬이라고 하죠. 간 건강을 위해서 좋은 식품이라고 하는데요. 이 안에 들어있는 뭐 엉컨키과의 국화과 식물인 밀크시슬에서 유래할 수 있는 실리마린이라고 하는 물질 자체가 우리 몸 안에서 간 기능에 되게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뭐 간 수치를 떨어뜨렸다라고 하는 그런 임상 자료들이 있는데요. 또한 홍경천 추출물이 있어가지고 피로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고 해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러면은 어디가 가장 영향을 끼치죠? 보통 이제 간이라고 하죠. 그래서 노래도 있죠. 뭐 피로는 간 때문이야 라는 거. 근데 꼭 간 때문에 피로가 생긴다고 보지는 않아요. 간 기능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종합적인 비타민과 무기질이 또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반드시 간의 기능에 영향을 끼치고 그게 피로로 영향을 끼치고 그게 만성 피로로 영향을 끼칠까요? 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내 몸 안에 적절한 비타민과 무기질이 공급이 되면 그로 인해서 내 몸 안에서 뭐 항산화 기능을 한다던가 아니면 세포로 건강하게 활성화를 시켜준다던가 그런 작용을 끼치면서 간에도 부담을 덜해주고 내 몸 안의 장기에도 부담을 덜해준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든지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기보다는 스트레스를 제대로 해소시켜줄 수 없는, 스트레스를 제대로 해소시켜주지 않는 그런 내 인체의 영양 불균형, 그게 가장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된 영양을 섭취를 하고 그리고 균형 잡힌 식습관을 생활을 한다라고 하면은 내 몸 안에서 스트레스도 충분히 개선시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업무를 보다 보면 스트레스가 되게 많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균형 잡힌 식습관과 그 다음에 이런 제대로 된 영양 섭취를 잘 하다 보니까 지금은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이 스트레스가 빨리빨리 해소가 되는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스트레스 받았을 때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안 좋으신 분들이 있어요. 또는 제대로 수면을 잘 이루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왜 그럴까요? 그런 거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게 바로 미네랄이거든요. 대표적인 게 아미노산과 미네랄인데 대표적인 게 바로 마그네슘이라고 하는 미네랄, 그리고 칼슘이라고 하는 미네랄, 그리고 수용성 비타민 중에 하나인 비타민 B군. 얘네들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근데 밀크시슬 안에는 내 간 기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실릴마린과 홍경천 추출물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 대사부터 해서 여러 가지 에너지를 생성을 하고 간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비타민 B5, 판토텐산이라고 하는 게 들어있어요. 판톤테산 하니까 왠지 모르게 뭐 아미노산 같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원래 이름을 따지고 보면 비타민 B5예요. 근데 이거를 약간 글자로 풀면 판토텐산. 그리고 비타민 B1이 들어있죠? 이거는 티아민. 우리가 돼지고기를 먹을 때 마늘이나 양파를 꼭 먹으라고 해요. 또는 같이 섭취하게 되면 대사에 도움이 된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돼지고기에도 물론 비타민 B1군이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마늘에 들어있는 알리신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어가지고 이 비타민 B1이랑 같이 결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강력한 기능을 하는 알리티아민 형태로 전환이 되거든요. 걔네들이 그 돼지고기에 들어있는 단백질이나 탄수화물의 대사를 굉장히 많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 안에서 어떻게 돼요? 원활하게 흡수가 되고 대사가 되기 때문에 내 몸이 피곤하지가 않겠죠. 그리고 고기를 먹었으면 고기를 먹은 역할도 제대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비타민 B군 같은 비타민 B2, 리보플라빈이라는 성분 자체도 우리가 이제 알코올을 섭취했을 때 이런 알코올이 우리 몸 안에서 제대로 잘 분해가 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들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술을 먹었을 때 뭐
여명 또는 컨디션, 그리고 뭐 헛개로 시작되는 뭐 다양한 거, 그리고 또 뭐 상쾌한 뭐 그런 식품들 있잖아요. 그런 걸 먹었을 때 효과를 보는 이유가 그 안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물질을 우리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비타민 B군. 비타민 B1, 2, 5, 6, 뭐 또는 이제 12가 들어있을 수도 있고요. 시아노코발라빈이요. 또는 그 안에 이제 엽산이 들어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반드시 들어가는 물질 중에 하나가 바로 마그네슘이거든요. 이런 성분들이 음주 후 내 몸이 피곤하지 않게끔 해주는 건데, 이게 우리 건강기능식품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밀크시슬이나 종합비타민 또는 C포뮬라 또는 칼슘 마그네슘, 이를 통해서도 적절하게 섭취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비타민 B6 같은 경우는 뭐 단백질 대사에 도움이 된다고 하지만 우리 몸 안에서 혈액순환을 굉장히 좋게 해주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고용량을 섭취하게 되면요, 일시적으로 혈액순환이 굉장히 잘 되는 걸 많이 느껴요. 그러면서 너무 많이 드시게 되면은 심장 두근거림 증상도 느낄 수도 있어요. 물론 체질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지쿱에서 나오는 이 제너럴 밸런스의 건강기능식품의 가장 큰 장점이 뭐가 있죠? 바로 PTP 포장 방식이에요. 낱개 포장 방식이라고도 알려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산소로부터 산화가 되는 것을 최대한으로 억제해 주는데 도움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루테인. 루테인 같은 경우는요, 요즘 텔레비전 광고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죠. 어떻게 나오고 있죠? 뭐 실제로 이거를 섭취를 했을 때 황반색소 농도의 개선에 도움을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우리 제품 같은 경우도 이 제품을 섭취했을 때 황반색소 농도가 개선이 됐다라는 거, 그리고 시각지표가 전체적으로 좋아지면서 시각 명료화에 효과가 있었다라는 그런 인체적용 검사가 있어요. 그리고 식약처 기준에 루테인이 최대치에 함량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비타민 B A군도 있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결명자부터 해서, 그리고 이제 뭐 블루베리나 토마토, 그 다음에 뭐 세계 10종 슈퍼푸드나 인삼바류 추출물들이 들어있죠. 그리고 뭐 비타민 C도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제 빌베리라고 이제 오탈자가 있는데 이제 블루베리예요. 이 루테인 같은 경우도 PTP 방식으로 포장되어 있어서 낮게 포장이 되어 있다라는 거. 뭐 사실 사람들이 뭐 물어볼 때 있어요. 당신의 루테인 뭐가 그렇게 좋습니까?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중에 나와 있는 루테인도 굉장히 많죠. 비슷합니다. 그런데 좀 더 좋은 거는 그 안에 부가적으로 들어있는 부원료의 종류예요. 인삼바류 추출물이라고 해가지고요. 컴파운드 K라는 게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슈퍼푸드들이 다양하게 들어있어요. 그리고 블루베리나 결명자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러면서 가격이 비싸면 되게 부담이 되겠죠? 근데 가격 부담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는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지쿠베에 있는 제품의 강점이 뭐예요?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대라는 거죠. 가격이 너무 합리적이에요. 그리고 이제 MSM인데요. MSM 같은 경우는요, 실제 식약처에서도요, 관절 치료로 쓰여지고 있는 그런 물질 중에 한 가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MSM을 가지고 인체 적용 실험을 했는데, 관절 상태가 안 좋으면은 불편하거나 통증이 느껴진다던가, 또는 뭐 이렇게 무릎 움직이는데 뻣뻣하고 느낌이 좋지가 않잖아요.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개선이 됐다라고 하는 인체 적용 검사 자료가 있어요. 그리고 가장 좋은 건 뭐예요? 순수하게 식이유황이죠. 유기유황이라고도 많이 알려져 있죠. 그런 소나무 껍질에서 유래한 천연 유황이라는 거. 근데 순도 100%짜리가 이 안에 100%가 들어있어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모 제약회사의 직원이 이 금액대에 절대 나올 수가 없다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실제로 이 금액대에 식이유황으로 만들어진 게 맞았었잖아요. 결과적으로는요. 그쵸? 그래서 식이유황 같은 경우는요, 내 몸 안에 뭐 관절이나 또는 이제 뭐 근육 쪽에 이제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 더 좋은 부분도 있어요. 이런 화학 성분이 우리 몸 안에 들어오면서 내 몸 안에 뭐 글루타치온을 활성화시켜 주는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글루타치온이 어떤 역할을 할까요? 크게는 두 가지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하나는 이 글루타치온의 농도를 통해서 내 몸 안에 면역계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있대요.
왜냐하면 이 글루타치온이라는 물질 자체가 내 몸 안에서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주는 성분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과용량이 나오게 되면은 내 몸 안에 지금 위기 상태라고 이렇게도 또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글루타치온이 우리 몸 안에서는요, 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를 하게 되면요, 우리 몸 안에 들어오는 음식물의 수산화 과정을 통해서 뭐 페이지 1, 페이지 2 뭐 이런 과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 몸 안에 부족했던 우리 몸 안에 섭취했던 그런 물질들이 분해가 되는 과정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유해한 물질들이 해독이 되는 과정이 있을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안 좋은 물질들이 발생이 되는 것을 억제시켜주는 항산화 기능을 하는 물질이 바로 글루타치온이라고 하는 물질입니다. 여러분들, 글루타치온 하면 어떻게 알고 계셨어요? 미백주사 또는 비온세주사, 배국주사 그렇게 알고 계셨죠? 근데 실제로 내 몸 안에서 간 기능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물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간이 안 좋다 보면 얼굴색이 어때요? 약간 칙칙하거나 혈색이 좋지 않거나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간 기능이 안 좋아서 그런 건데, 간 기능이 좋아질 수 있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다 보니까 혈색이 맑아져서 얼굴색도 좋아지지 않나.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MSM 같은 경우가 내 몸 안에서는 이제 세포를 조직하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물질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머리카락이나 손톱, 발톱 같은 조직들도 어떻게 되어 있죠? 물론 케라틴 단백질 조직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그런 조직들을 서로 결합을 시키는데 중요한, 없어서도 안 되는 게 바로 황물질인 거예요.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부족하게 되면은 내 몸 안에서 결합이 잘 안 되고 하다 보면은 뭐 그로 인해서도 이제 염증 반응이 많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메가3. 많은 회사에서 이런저런 문의를 하는데요. 전 이렇게 물어보시습니다. 오메가3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라고 전 물어봐요. 오메가3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보관 방식이라고 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함량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보관 방식. 그 보관 방식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갈색 유리병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자외선이 들어오지 않는다. 근데 우리가 뭐 오메가3를 뭐 들고 다니면서 먹나요? 그리고 햇볕이 잘 드는 직사광선을 맞는 그런 곳에다 두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뚜껑을 여는 그 순간순간에도 공기가 계속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그 공기 속에 있는 산소, 약 한 21%가 산소라고 하죠. 그 산소가 들어오면서 그 공간은 어떻게 돼요? 그 공간에 들어있는 오메가3는 계속 산패가 이루어질 겁니다. 산화 과정이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기름이 산화되면서 비린내가 더 많이 생겨난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처음에 구매했을 때는 그렇게 비린내가 나지 않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비린 냄새가 많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EPA, DH 함량이 낮다 보니까 불순물 기름이 많아서 그런 비린 냄새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처음엔 없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날수록 비린내가 많이 난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은 산패에 의해서 나는 냄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지컵에 있는 제품은 EPA, DHA 함량이 70%가 되죠. 그리고 이 안에는 뭐 산화를 막기 위해서, 산화를 억제하기 위해서 비타민 E, 토코페놀뿐만이 아니라 마늘 기름, 마늘유까지 들어있어요. 이 정도면 참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 안에 들어있는 생선은 먹이사슬 아랫단계, 그래서 뭐 작은 생선들을 가지고 만든 기름이라고 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엄격한 중금속 검사를 통해서 중금속이 없다라는 거, 순도 좋고, 그리고 비타민 E나 그다음에 항산화 기능이 좋다고 알려져 있는 알리신 성분이 들어있는 뭐 마늘 기름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서 참 오메가3를 건강하게 섭취할 수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실제로 비장이 되게 안 좋으신 분들이나 또는 그 담낭 기능이 안 좋으신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오메가3를 드시면서 헛곡질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비린 냄새 때문에. 근데 실제로 이런 기능이 안 좋으셨던 분들이 그냥 이 오메가3를 드시는데도 불구하고 뭐 역하거나 그런 것도 없고요. 보통 이렇게 비리거나 그러면은 헛구역질이 올라오는데 그런 게 없네요 하면서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뭐니 해도 PTP, 개별 포장 방식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칼슘과 마그네슘.
사실 저는 칼슘과 마그네슘은요, 정말 입이 닳도록 칭찬을 하고 싶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선은 이 안에 들어있는 뭐 칼슘이 천연인 건 다 알고 계시죠? 천연 유래 칼슘을 사용했기 때문에 뭐 흡수율, 뭐 섭취하고 나서 효과 유무 그런 거 다 떠나서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안에 들어있는 칼슘이 우리 몸 안에서 제대로 흡수가 될 수 있게끔 칼슘과 마그네슘의 배합이에요. 굉장히 과학적인 배합에 의해서 우리 인체에서 잘 흡수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칼슘 분자 2개에 마그네슘 1분자가 붙는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 칼슘 분자 2개와 마그네슘 1분자 2대1 비율이겠죠. 그리고 그 안에 비타민 D가 있어야 우리 몸 안에 흡수가 잘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만약에 칼슘만 섭취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대로 흡수가 될까요? 사실 그렇게 흡수가 잘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뭐든지 배합 기술이 필요하니까요. 지금 어떤 분께서 질문해 주셨어요. 이거 무슨 방송이냐고요? 그 친환경 제품을 유통하고 있는 지쿠비라고 하는 회사가 있거든요. 그 회사에서 나오는 건강기능식품과 그리고 생활 속에서 사용할 수 있는 친환경 제품, 그런 제품에 대한 강의를 제가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로 애용도 하고 또는 주변 분들한테 전달하는데 어려움이 없게끔 제가 정보를 해드리기 위해서 방송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네. 칼슘과 마그네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칼슘과 마그네슘이 우리 몸 안에 잘 흡수가 될 수 있는 그런 배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음주 후에 드시면 굉장히 좋아요. 어떤 게 좋냐면요. 음주 후에 예를 들어서 탄수화물 탐닉증이 생기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뭐 라면을 먹어야 된다, 뭐 밥을 먹어야 된다, 빵을 먹어야 된다. 이런 분들 진짜 많죠. 그분들이 음주하게 되면은 알코올성 마그네슘 결핍증에 의해서 탄수화물 탐닉증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럴 경우에 마그네슘 결핍증에 좋은 게 바로 이 칼슘과 마그네슘 영양제예요. 그래서 저는 칼마라고 부릅니다. 이런 영양제를 섭취함으로 인해서 내 몸 안에서 마그네슘 결핍증에 의해서 탄수화물 탐닉증, 뭐 탄수화물 덩어리들 있죠? 그런 거 먹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이어트 할 때도 보면은요, 굉장히 허기를 느낄 때가 많아요.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허기를 느끼는데요. 첫 번째가 뭐예요? 수분이 부족할 때 허기를 느낀대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마그네슘이 부족할 때도 허기를 느낀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이어트를 할 때도 칼슘과 마그네슘 보충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 부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바이오틱스. 뭐 락토바실러스 균이나 또는 이제 비피도 박테리움이라는 균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이 균들의 균주가 총 7가지가 들어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합니다. 뭐 유산균이 뭐 1000억 마리네, 100억 마리네, 10억 마리네, 30억 마리네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어떤 게 좋습니까? 그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선생님, 만약에 그런 균의 양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면은요, 우리가 굳이 유산균 먹을 필요 있나요? 그냥 뭐 김치국물 뭐 한 대접 마시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길 가다 보면은 뭐 요구르트, 야쿠르트, 요플레, 요르부가 있는데 그거 그냥 뭐 몇 개씩 먹으면 되지 않아요?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든지 양보다 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인체에 적합한 양, 일정량이 되면은 내 몸 안에 정말 필요한 그런 균주들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정확하게 이름을 알 수 있는 뭐 스포로게네스, 락토바실러스 스포로게네스 또는 뭐 비피디오, 박테리오 뭐 이런 여러 가지 균들이 있겠죠. 뭐 락티스부터 해가지고 또는 뭐 브레이브부터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균들이 있죠. 이렇게 이름이 있는 균주들을 먹어야 내 몸 안에서 제대로 잘 영향을 끼친다라고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실제로 우리가 먹는 유산균 제품의 양보다 중요한 거는 실제로 어떤 균주가 들어있냐가 중요하다고 해요. 그러면서 정확하게 균주를 규명할 수 있는 그런 균을 섭취를 하게 되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정확하게 이름이 적혀있는 그런 균주들 그런 걸 먹으면 내 몸 안에서 위산과 담지산으로부터 강하다. 위산과 담지산에 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복에 먹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식후에 먹는 게 좋을까요?
사실 저는 언제든 섭취하셔도 괜찮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보통 이제 뭐 빈속에 드시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가 빈속에 음식물을 먹는다 할지라도요, 자연스러운 자율신경에 의해서 위에서 위산이 촉진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유산균을 섭취할 때 물을 먹고 섭취하는 게 중요할까요? 물 한 컵 딱 먹고 그럼 유산이 어느 정도 희석이 되고 그 상태에서 유산균을 섭취하는 게 좋을까요? 그럼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음식물을 먹을 때 우리 위장에 음식물이 섞이면서 배합이 되면서 위산이 어느 정도 좀 희석이 좀 된다고 한번 생각 한번 해볼게요. 여러 가지를 따져봤을 때 저는 사실 언제 먹어도 상관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이제 콜케어. 보통 이제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능성 식품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안에 들어있는 이제 홍국이라고 하는 물질 자체는요. 이 안에서 추출하는 모나콜린 K라고 하는 성분 자체가 실제로 혈중의 콜레스테롤을 개선시켜주는데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갖고 병원에서 뭐 고지혈증이나 또는 이제 혈관 관련해서 뭐 중성지방이나 그렇게 안 좋으신 분들이 처방받아서 구매해서 드시는 약이 있습니다. 그런 약에 주요하게 쓰여지는 원료가 바로 이 모나콜린 K라고 하는 물질이거든요. 그리고 혈행도 원활하게 해주는 데도 알려져 있는 뭐 은행잎 추출물이나, 그리고 뭐 여러분도 다 아실 거예요. 뭐 청국장이 들어있는 뭐 나토균, 그리고 우리 전체적으로 뭐 항산화 기능부터 해서 여러 가지 좋다고 알려져 있는 뭐 슈퍼푸드 같은 거, 그런 것들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또 항산화 기능이 좋다라고 하는 셀레늄이라고 하는 그런 무기질, 미네랄도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혈액순환이나 그 다음에 이제 호모시스테인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 뭐 피리독신, 비타민 B6, 그런 비타민 B군도 들어있고요. 호모시스테인이 뭐예요? 내 몸을 노화시키는 원인 물질이죠. 대표적으로 내 몸을 노화시키는 거는 활성산소 또는 과산화지질, 그리고 또 한 가지가 호모시스테인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리고 이제 이런 호모시스테인을 개선시키는 거는 또 어떤 게 좋다고 알려져 있죠? 보통 이제 그린빈 커피에 많이 들어있는 그 항산화 물질로 알려져 있는 폴리페놀 계열의 클로로겐산, 그런 성분이 또 효과적이다라고 알려져 있죠. 그리고 이제 콜케어 같은 경우는 뭐 한 2달 정도 분량인데, 사실 이제 양은 뭐 조절해서 드셔도 될 것 같아요. 한 달 동안 다 드셔도 되고요. 또는 뭐 3달에 나눠서 드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종합 비타민. 전체적으로 이제 영양 밸런스에 도움이 되는 건강기능식품 중에 한 가지인데요. 사실 우리가 요즘에 밥을 먹고 있나요? 아니면 식사를 하고 있나요? 사실 저는 밥을 먹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고루 갖춘 영양소를 제대로 섭취를 해야만이 우리는 식사를 하는 건데, 제대로 된 영양분을 섭취를 잘 못하다 보니까 내 몸 안에 정말 없어서도 안 되는 필수 비타민과 무기질들이 결핍이 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생활습관병이라고 해서 뭐 혈압이나 당뇨나 이런 여러 가지 질병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화로에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불이 활활 타오르려면은 이제 불이 붙는 장작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연소를 시킬 수 있는 산소가 필요하겠죠. 그쵸? 근데 만약에 그런 장작이나 산소가 점점점 줄어든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점 불이 약해지겠죠. 그런데 매일같이 그런 화로에다가 쓰레기를 버립니다. 쓰레기를 계속 태우기 위해서. 그거는 우리가 매일 섭취하는 음식이라고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점점점 장작은 줄어들고 점점점 산소 공급되는 양이 줄어들어요. 비타민과 무기질이 점점점 줄어들게 되면 점점점 불의 양도 줄게 되겠죠. 근데 매일같이 그 쓰레기통, 그 화로에는 쓰레기를 버리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쓰레기가 제대로 연소가 되지 않다 보면은 쌓여서 어떻게 돼요? 불이 꺼지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내 몸의 기능이 안 좋아지고 이로 인해서 이제 생활습관병이 걸린다. 또는 비만이 생긴다. 비만도 질병이잖아요. 비만의 질병도 저는 비타민과 무기질의 결핍에 의해서 내 몸 안에 세포가 제대로 대사되지 않기 때문에 발생되는 질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서 좋은 게 바로, 그런 부분에서 좋은 게 바로 이런 비타민과 무기질, 평상시 식생활 습관에서 결핍이 될 수 있는 이런 비타민과 무기질을 공급해 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비타민 A부터 해서 B, C, D, E 그리고 뭐 다양한 미네랄들 이런 거 섭취해 주는 게 우리 건강 밸런스에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다이어트 식품. 보통 이제 액티브 DS 다이어트라고 하는데요. 이 액티브 DS FST. F는 뭐예요? 푸드예요. 그리고 D는 뭐예요? 다이어트. 그리고 S는 슬림. 그래서 어떤 제품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이제 F라는 게 있는데요. F는 말 그대로 푸드죠. 그렇기 때문에 식사 대용으로 드시면 좋은데요. 체중 조절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는 그런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이제 양질의 단백질과 적정량의 에너지를 낼 수 있는 탄수화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 섬유질이 적절하게 포함되어 있어서 정말 영양 균형 밸런스를 맞추는데 굉장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임신하신 분도 있죠. 임산부 분들한테도 영양요법으로 드셔도 괜찮습니다. 평소에 식사량을 반절로 줄이고 그 다음에 이 애플을 드셔도 좋고요. 일반적인 식사를 하시면서 애플을 드셔도 좋아요. 또는 나 너무 많이 먹는 것 같아. 좀 약간 식단을 조절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면은 식사를 하지 않으시고 이 F만 하루 3끼 3번 드셔도 좋습니다. 아셨죠? 그러면서 약간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옥수수나 감자나 고구마 같은 또는 이제 오이나 당근 같은 이런 채소를 드시면 또 좋습니다. 그리고 바나나 같은 채소도 또 좋고요. 그리고 액티브 DSD라고 해서 다이어트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죠. 왜 다이어트일까요? 이 안에 들어있는 와일드망고 종자 추출물과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 자체가 식약처로부터 체중 조절의 기능성 인증을 받은 원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평소 식탐이 많아. 그런 분들은 식사 30분 전에 드시잖아요. 그러면 평소에 식사량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나는 식사량은 많지 않은데 체중 조절이나 또는 내가 섭취한 탄수화물들이 지방으로 전환이 되는 걸 한번 개선시켜보자. 약간 조절 한번 해보자. 그런 목적이시라고 하면 식사 후에 바로 드시면 좋아요. 근데 나는 여유도 있어. 그리고 난 좀 더 효과적으로 다 효과를 볼 거야. 그러면 식사 30분 전에 드시고 식사 직후 또는 식사 30분 후에 드셔도 좋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이제 S. S는 슬림인데 보통 우리 여성분들의 S라인에서 가장 큰 적이 뭐죠? 가장 큰 적은 아마 똥배일 거예요. 그쵸? X배죠? 말 그대로 장내 기능을 원활하게 해주면서요. 배변 기능을 좋게끔 해주는 그런 건강기능식품인데요. 이 안에는 다양한 유산균과 그리고 부원료로는 뭐 엉겅기부터 해서 다양한 섬유소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발효 효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물들의 소화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건강기능식품이에요. 그리고 이 안에도 또 다양한 미네랄부터 해서 뭐 다시마 추출물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씹어 드셔도 되는 그런 순수하게 퓨어로 만들어져 있는 그런 건강기능식품이라는 거. 그래서 드실 때 보통 뚜껑을 열어요. 그러면 뚜껑에다가 딱 한 줄로 딱 깔잖아요. 그러면 약 한 20알 정도가 되더라고요. 아, 죄송합니다. 20알. 그러면 40알. 그러면 이 40알 정도를 기준했을 때 약 한 반절. 그러면 한 20알 정도가 되죠? 평소 데일리로 그냥 영양요법으로 먹을 거야. 장 건강을 신경 쓰면서 먹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딱 뚜껑의 절 반절 약 20달씩 드시게 되면은 한 달 정도 드실 수 있는 양입니다. 근데 이 액티브 DS 다이어트를 프로그램으로 하실 분이라고 하면은 열흘 안으로 드셔야 되거든요. 액티브 DS F 하루에 2포 드세요. 아침 저녁 그리고 아침 점심 그리고 액티브 DS D 다이어트는 식사 전 또는 식사 후에 드세요. 그리고 액티브 DS S는 저녁에 드세요. 6시에서 7시 사이로요. 그렇게 드시면서 열흘 동안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2월 달에 이 액티브 DS 다이어트로 제가 실제로 다이어트를 했습니다. 한 열흘 정도 이 식품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다이어트를 한번 해봤는데요. 체지방이 순수하게 2.8kg가 빠졌어요. 굉장히 놀랐어요. 실제 감량된 키로수는 한 3.8kg, 3.9kg 정도가 빠졌는데요. 보통 우리가 음식량이 줄어들게 되면 원래 근 손실도 많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체중이 줄어든 양을 기준했을 때 단백질의
유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저는 체지방이 많이 빠졌다라는 거. 그러면서 굉장히 효과적이다, 좋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활용품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유황 온천욕을 매일 집에서 할 수 있는 유황 비누인데요. 이 안에 다량 포함되어 있는 유황 성분이 우리 피부에 다양한 기능을 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유황이라고 하면은 어떤 기능을 갖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피부 상태가 안 좋으신 분들이 보통 유황 온천을 많이 가신다고 해요. 그래서 뭐 항균 작용을 한다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 비누 한 장을 가지고 욕조에다가 싹 푸세요. 이거 한 장 해봤자 몇천 원 안 하거든요. 싹 풀어가지고요. 반신욕 쫙 하시잖아요. 그러면 몸이 굉장히 개운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좀 이렇게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요. 실제 저도 이제 실제 들은 얘기예요. 욕조에다가 하나를 그냥 다 풀어서 되게 잘 녹아요. 거품도 되게 잘 나고요. 합성 계면활성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바로 이제 기술력이겠죠. 거품을 싹 냅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딱 팔 내밀고 반신욕을 하면은 굉장히 상쾌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 들어있는 천연 유래 계면활성제 자체가 어떻게 해요? 피부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정말 안전하게 세정을 시키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 비누를 쓰면서 사회적인 가치 창출에 동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은평구에 있는 천사원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고요. 제가 소비하는 이런 소비가 그들한테 생계에 도움이 된다는 거. 이게 정말 가치를 창출하고 행복한 동행을 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참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저는요. 그리고 보통 이런 천연 비누나 이런 것들은 쉽게 물러진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근데 신기하게 어떤 기술력인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쉽게 물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도 정말 많이 써도 딱딱하게 그대로 남습니다. 그리고 물 잠깐 묻혀서 비벼도 거품이 굉장히 잘 나고요. 그리고 요즘 논란이 되는 그런 유해한 화학 성분이 없고요. 자, 그리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제품 중에 한 가지예요. 헤어스타일러 샴푸. 여기에도 물론 석유기성 합성 계면활성제가 없어가지고요. 그냥 이 성분을요. 거품 막 내가지고 눈에 넣잖아요. 세수를 해도 굉장히 안전해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요. 가끔 외지를 나가거나 그러잖아요. 출장을 나가거나 외근을 가잖아요. 그럴 때 미처 챙기지 못하면 전 샴푸를 가지고 세안도 합니다. 원래 사람들이 샴푸 따로, 세안제 따로, 바디 클렌저 따로, 여성 청결제 따로, 손세정제 따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이런 케어셀라 샴푸처럼 석유계성 계면활성제가 없고 식물성 계면활성제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부위든 적용해도 너무 좋습니다. 사실은요. 그리고 이 안에는 이런 생리활성에 좋다라고 알려져 있는 컴파운드 K 물질이 들어있다는 거. 그리고 5가지 복합 펩타이드가 들어있고요. 다양한 허브 추출물이 들어있다는 거. 그러면서 그 허브 추출물에 들어있는 비타민과 무기질, 미네랄 성분들이 우리 피부 장벽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는 거. 샴푸하고 나서 느낌 어떻습니까? 두피 가려워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만약에 뭐 지루성 피부염이 있다, 또는 뭐 두피에 건선이 있다, 또는 아토피가 있다, 이런 분들이 쓰시면 안 되는 샴푸가 바로 합성 계면활성제가 들어있는 샴푸예요.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샴푸들 있죠? 만약에 탈모 방지 또는 탈모 기능성 의약 외품 샴푸들 있죠? 그 샴푸 뒷면에 우리는 석유기성 계면활성제를 사용하지 않는다. 또는 우리는 식물성 천연 유래 계면활성제를 사용한다라는 문구가 없잖아요. 그럼 대부분은 합성 계면활성제를 쓸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럽니다. 이거 의약 외품입니다. 이거 탈모 방지 샴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실제로 탈모의 원인이 되는 물질이 어떤 물질이죠? 샴푸 안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 계면활성제가 그 문제를 야기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샴푸 안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 물질이 어떤 물질이죠? 바로 계면활성제예요. 그 계면활성제가 석유계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 석유계 성분은요. 피부의 장벽을 무너뜨린다고 알려져 있어요. 피부의 장벽이 어떤 물질이에요? 바로 어떤 물질이에요? 지방막이죠. 그렇죠? 피지막이라고도 알려져 있죠. 그럼 각질층을 손상을 시키는 게 바로 계면활성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각질이 손상되면 어떻게 돼요? 세균의 침투가 용이해지는 거죠. 그로 인해서 모낭염이 생길 수가 있는 거고 모낭염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그로 인해서 탈모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합성 계면활성제가 두피를 통해서
인체에 흡수가 될 경우에는요, 인체에 일정 기간 머물면서 심장이나 폐장이나 또는 이제 뭐 대장이나 이런데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 그리고 뇌에 일정 기간 머물면서 뇌 기능을 저하시킨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이거는 스펀지에서도 방영했던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문제가 되고 가장 많이 들어가는 성분은 그대로 놔두고 옆에다가 첨가물, 정말 조금씩 들어가는 첨가물을 뭐 몇 개, 열 몇 개, 스물 몇 개, 진한 항방 성분이 들어있으면서 얘네들이 머리를 나는데 도움을 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어불성설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가 햄버거를 먹을 때 정말 빵이 통밀, 호밀빵이야. 그리고 이 안에 들어있는 패티나 추가로 들어있는 고기나 튀김, 뭐 치킨 패티가 될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이 정말 좋은 것들이 들어있냐가 중요한 거지. 그 안에 들어있는 소스, 뭐 우리는 천연 소스고 천연 토마토 소스고 우리는 뭐 색소 또는 뭐 감미료, 뭐 첨가물 이런 거 안 넣었다. 이게 중요하나 사실은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패티나 또는 빵 상태는 언급하지 않으면서 이 안에 소량 들어가는 소스 같은 거, 그런 첨가물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탈모에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식약처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말 탈모에 효과를 줄 수 있는 성분들이 들어있으면 임상 자료가 없어도 허가를 해준다. 그래서 대부분의 제품은 카피 제품들이다. 임상 자료가 없는 제품들이다. 대기업에서 나오는 것도 대부분 다 그런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좀 더 현명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샴푸를 선택하는 기준이 단순하게 의약 외품으로 인정받은 제품이냐, 예? 또는 이 안에 들어있는 문제가 되는 성분이 안전한 성분이냐, 우리가 이거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떤 걸 선택해야 됩니까? 정말 순수하게 전 성분을 표기를 하고 전 성분이 안전하다라는 것이 입증이 된 제품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샴푸를 바꿈으로 인해서 탈모가 개선이 된다. 그러면요, 세안제도 의약 외품으로 나오면서 모공이나 색소 침착, 기미 이런 데 도움이 된다라고 나와야 돼요. 근데 이런 제품이 있나요? 왜 없는 거죠? 샴푸 똑같이 씻어냅니다. 세안제 똑같이 씻어냅니다. 그런데 샴푸로는 탈모의 기능이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왜 세안제로는 왜 피부 기능이 개선된다고 얘기를 하네요? 마케팅이에요. 영리적인 구조라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더 잘 알고 올바른 통찰력을 가지고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케어스타일러 샴푸가 어떤 부분이 좋은 거예요? 그런 석유계성 계면활성제가 없기 때문에 좋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이제 바디워시인데 사실 바디워시나 샴푸나 사실 좀 비슷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패스를 할게요. 이 바디워시 같은 경우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여성 청결제로 쓰셔도 좋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이제 지쿰의 세탁세제. 자,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세탁세제 그리고 치약 그리고 세안제는 안 넣었구나. 그 다음에 샴푸, 바디 클렌저 이거를 한데 섞어서 어항에 넣어가지고 어독성 테스트를 제가 했었죠. 근데 사실 저는 세탁세제 넣으면서 사실 고민을 좀 했어요. 이거 좀 문제되지 않을까? 그런데 생각보다 금붕어들이 너무 많이 버티는 거예요. 너무 잘 견디는 거예요. 원래 일반적인 영상자들을 보면 몇 분 내에 다 움직임이 둔해지고 뒤집어지거든요. 그런데 10분이 지났는데도 뒤집어지는 게 없는 거예요. 건강하고요. 그래서 저 되게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약간의 움직임이 둔해진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실험하기 전과 후가 크게 차이가 없었다라는 거. 근데 더 큰 포인트는 정말 엄청난 양을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두성 테스트 할 때는 정말 조금 넣습니다. 근데 전 엄청나게 많이 넣었거든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생선이 문제가 없었다라는 거. 금붕어가 문제가 없었다라는 거. 실제 이 지쿠베에서 나오는 이 세탁세제의 성분 자체가요. 다 석유계성이 아니라 다 식물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안에는 EM 미생물도 들어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세정력도 좋아요. 그럼 미생물의 기능도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본인이 팬티 그거 이제 세탁을 하는데 약간 그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약간 좀 누렇게 좀 색이 좀 바래거나 그러잖아요. 항상 이제 몸에서 분비물이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약간 누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 원액을 이렇게 좀 떨어뜨렸는데 이게 빠르게 하얗게 색이 개선이 아니죠. 표백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굉장히 화학적이고 나쁜 거 아니냐. 그래서 사실 저도 아니 그렇게까지 효과가 좋았어요? 그렇게까지 기능성이 좋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염려하시길래 만약에 이게 정말 그렇게 독하고 정말 자극이 크고 심한 문제가 있었더라면 어독성 테스트를 했을 때 금붕어들은요 벌써 뒤집어졌어야 된다. 금붕어들이 그런 거에 얼마나 예민한지 아시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정말 이게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테스트한 걸 떠나서 정말 우리 안정성 평가원을 통해서 테스트를 한다던가 또는 이제 독일의 더마 테스트를 통해서 안정성 평가한다던가 이 개념을 초월해서 정말 유해한 그런 성분이 아닌 안전한 성분으로 만들어졌다. 그리고 여기에다 플러스 기술력이 더해지면서 기능성까지도 업그레이드가 됐다. 야, 참 놀라웠습니다, 정말. 그래서 적은 양으로도 높은 기능을 보여주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위에 뚜껑, 파란색 뚜껑 있잖아요. 이 뚜껑을 가지고 뭐 세탁볼로도 사용할 수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방세제. 사실 저는 이 주방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세탁세제도 중요하겠죠. 이 세탁세제에 합성계면활성제가 묻으면 그 합성계면활성제가 잔류를 하고 우리 피부, 특히 예민한 부위 같은 경우에 계속 닿으면 어떻게 돼요? 저는 이게 분명 반드시 피부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피부가 약하거나 안 좋으신 분들은요, 이런 세제, 손빨래 하면서 정말 신경 써서 세탁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자극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요즘 주부님들 방송을 통해서 보면은 담배 피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뭐 무리가 가는 뭐 나쁜 행동도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폐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 또는 간접 흡연에 의해서 폐암에 걸렸다 이런 뉴스 기사를 볼 때마다 저 굉장히 많이 답답했거든요. 참 이거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는 참 애매한데요. 우선 우리 직급에서 나오는 주방세제는요. 1종 주방세제라고 해가지고요. 과일, 채소까지 싹 다 세정해도 되고요. 애기들 젖병까지 그리고 이거 쪽쪽 빠는 거 뭐 이게 뭐죠?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젖꼭지 있잖아요. 빠는 거. 이것도 다 세척해도 안전한 제품이에요. 보통 이렇게 식물성 말고 석유계성으로 있잖아요. 그런 석유계성 성분들은요. 우리가 설거지를 하면서도 물에 섞여서 어떻게 돼요? 수증기를 통해서 계속 폐로 흡입을 하고 있다는 의미를 해요. 그래서 실제 저희 모친께서는요. 겨울마다 항상 이 목젖이 붓고 편도가 안 좋고 목 감기를 달고 살았거든요. 주방세제만 바꾸면서 이게 다 없어졌어요. 정말 가슴 아픈 사건에 대해서 제가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가습기 살균제를 통해서 이번에 전년도에 많은 문제가 생겼죠. 큰 시사거리가 됐었죠. 핫 이슈가 됐었잖아요. 물론 수년 전에 있었던 일이긴 하지만요. 그 가습기 안에 몇 방울 안 되는 살균제 성분을 넣었어요. 근데 그 성분이 물에 섞여서 가습기, 수증기를 통해서 공기에 떠다니면서 호흡을 통해서 흡입을 해서 폐기능이 안 좋아졌다는 걸 의미를 하잖아요. 자,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방세제로 펌핑을 해서 이걸 가지고 거품을 내서 식기를 씻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숨 쉬면서 그런 거 흡입하지 않을까요? 근데 만약에 식물성 세정 성분이 아니라 합성계면활성제, 석유계성 성분이었다라면 그리고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서 문제가 됐었던 그런 성분들 PHMG나 CMIT나 MIT 그런 뭐 메칠 클로로 이소치아 졸리노이나 그런 살균제 성분들이었다라면은 근데 사실은 그게 살균제로서만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계면활성제로서도 역할을 한다고 하는 물질이에요. 근데 거기에 계면활성제라는 단어는 쏙 빼고 언론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라고만 표기를 해서 사실 저는 좀 속상했습니다. 만약에 거기다 계면활성제라는 단어로 넣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큰일 났겠죠. 그래서 사실 저는 이렇게 발언한 것도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들어있는 그런 유해한 성분들 분명히 식기를 설거지하면서 우리는 반드시 흡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주방세제 이런 석유계성 성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주방세제 쓰시면 안 돼요. 반드시 식물성
주방세제로 씻으셔야 돼요. 뭐 식약처에서 뭐 통계자료에 의해서 뭐 1년간 4인 기준 한 가구당, 한 가정당 밥 한 그릇에 계면활성제를 먹는다. 1인당 연간 뭐 소주잔 한 잔에 계면활성제를 먹는다. 이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바로 호흡기를 통해서 흡입을 하는 게 큰 문제가 된다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 치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약 한 1시간 정도가 되네요. 치약을 선택을 할 때 첫 번째, 양치하고 나서 과일 맛이 동일해야 됩니다. 두 번째, 양치하고 나서 입을 헹궈냈을 때 텁텁한 느낌이 없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해요.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스펀지라고 하는 그런 공용 프로에서도, 그런 공용 시사 프로에서도 방영이 된 부분인데요. 이런 샴푸 속에 있는 계면활성제와 치약에 들어있는 계면활성제는 거의 동일한 성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문제가 된 성분 중에 하나가 SLS. 약간 SLS 하니까 SCL이 떠오르는데요. 소듐 코세스 설베이트라고 해가지고요. 우리 직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식물성 천연유래 계면활성제예요. 그래서 소듐 코세스 설베이트라고 해서 SCL. 이건 이제 천연유래. 우리 직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식물성 계면활성제고요. 그 다음에 석유계성 계면활성제 요즘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성분이 바로 소듐 나우레 설베이트라고 하는 SLS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성분들이 우리 구강을 통해서 섭취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식도를 타고 들어와가지고 위 점막부터 해서 손상을 끼친다. 그리고 백혈구가 파괴가 된다. 단백질을 변성시킨다. 이런 심각한 표현을 하는 유해 성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양치질을 하고 음식 맛이 다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치약에 들어있는 계면활성제가 우리 혀에서 맛을 느끼게 해주는 감각 미래를 마비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게 마비가 되면 어떻게 돼요? 맛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잔류하고 있다는 거 의미를 하는 거예요. 왜요? 양치하고 나서 입이 텁텁하고 건조함을 느끼는 것 자체가 잔류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합성 계면활성제가 있는 치약을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양치질을 하고 충분히 헹궈냈어요. 헹궈냈는데도 불구하고 타액 검사를 해보니까 어떻게 나왔냐? 합성 계면활성제와 파라벤이라고 하는 물질이 높은 수치가 검출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양치질을 하고 침을 삼킵니다. 음식을 섭취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합성 계면활성제를 우리는 계속 먹고 있다는 의미를 해요. 요즘 위암 발병률 또는 대장암 발병률이 높다고 알려져 있어요. 물론 저는 대장암 발병률이 높은 이유는 가장 큰 원인은 전 식이섬유, 그건 채소나 과일의 섭취량이 줄어들어서라고 전 생각을 해요. 그리고 고기를 섭취하는 이제 경우가 좀 많이 늘어났잖아요. 근데 위암 발병률이 높아진 원인은 저는요, 짠 음식만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요즘은요, 냉장고도 다양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요즘처럼 냉장고 시설이 잘 되어 있는 현 시대와 조선시대나 정말 근대 시대,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냉장고에 대한 보급이 많이 부족했죠? 그렇기 때문에 뭐 겨울철에 뭐 장독대부터 해갖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독대 문화가 많이 발달이 됐잖아요. 뭐 잘 부패하지 않고 뭐 발효시켜준다 해가지고 그때 시대보다 저는 지금이 짠 음식을 덜 먹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옛날 시대는 냉장고나 그런 보관하는 기술이 없다 보니까 다 절인 음식들만 먹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지금보다 더 짠 음식을 많이 먹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왜 위암 환자들이 더 많을까요? 이건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를 빗대어서 얘기를 해보면요. 그런 석유계성 계면활성제들이 잔류하면서 우리가 침을 삼키면서 음식물 섭취하면서 계속 섭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얘가 어떻게 돼요? 이 안에 있는 점막이나 또는 이제 면역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은 의학이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리고 치약도 뭐 충치 예방부터 해갖고 정말 기능성 좋은 치약들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왜 90년대 초반보다 지금이 더 충치 환자들이 많아질까요?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도 그러고요. 치약의 문화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치약에 들어있는 합성 계면활성제 이거 굉장히 문제 있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농약을 먹어서 사망을 하잖아요. 왜 사망하는 줄 아세요? 그 안에 들어있는 비소라고 하는 중금속에 악영향을 끼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거보다 더 큰 영향을 끼치는 건요. 20에서 30% 정도 들어있는 계면활성제. 실제 그런 계면활성제를 먹잖아요. 위 세척해도 사망률이 높습니다. 실제로.
이거는요, 정말 관심을 갖고 온라인 뭐 구글링을 하신다던가 네이버에다가 검색을 하시면서 그런 계면활성제 섭취했을 때 또는 계면활성제에 대한 유해성에 대해서 알아보시잖아요. 또는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검색을 해보시잖아요. 얼마나 유독한 물질이라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다른 거 다 몰라. 그래도요, 치약과 주방세제, 샴푸, 특히 여성분들을 더 포인트를 한다면 바디 클렌저까지는요, 다른 건 절대 안 쓰더라도 이거는 반드시 쓰셔야 되는 생활 필수품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1시간 동안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요. 긴 시간 동안 앉아서 들으시느라 너무 애쓰셨습니다. 그럼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편한 밤 되세요.